제35회 한국어 능력시험 2 듣기 아래 1번부터 50번까지는 듣기 문제입니다. 문제를 잘 듣고 질문에 알맞은 답을 쓰십시오.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주차장을 넓히자는 의견에는 찬성하지만 아파트 안에 있는 공원을 없애고 그 자리에 주차장을 만들자는 의견에는 찬성할 수 없습니다. 저도 가능하면 공원을 보존하면서 주차 공간을 넓힐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그럼 공원의 반 정도만 주차장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의 전체든 반이든 공원을 주차장으로 바꾸는 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꽃과 나무를 없애고 그 자리에 차를 세우자니요. 그건 안 됩니다. 하지만 주차장이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특히 아무 곳에나 주차한 차들 때문에 아이들이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이런 점들을 참고하셔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주차장을 넓히자는 의견에는 찬성하지만 아파트 안에 있는 공원을 없애고 그 자리에 주차장을 만들자는 의견에는 찬성할 수 없습니다. 저도 가능하면 공원을 보존하면서 주차 공간을 넓힐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그럼 공원의 반 정도만 주차장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의 전체든 반이든 공원을 주차장으로 바꾸는 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꽃과 나무를 없애고 그 자리에 차를 세우자니요. 그건 안 됩니다. 하지만 주차장이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특히 아무 곳에나 주차한 차들 때문에 아이들이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이런 점들을 참고하셔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31번 (32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현대 사회는 통신 기술이 발달해서 과거에 비해 다양한 방식으로 빠르게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지요. 그런데 이렇게 매체 환경이 좋아졌다고 해서 현대인들이 다른 사람과 충분히 소통하고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메시지의 양은 급격히 늘어났지만 질은 문제가 있습니다. 휴대전화에 몇천 개의 전화번호가 저장되어 있고 수첩에 일정이 빽빽해도 막상 대화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는 것이지요. 진정한 소통이 없다 보니 소통할 수 있는 기회는 많아졌지만 오히려 소통에 대한 갈망은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현대 사회는 통신 기술이 발달해서 과거에 비해 다양한 방식으로 빠르게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지요. 그런데 이렇게 매체 환경이 좋아졌다고 해서 현대인들이 다른 사람과 충분히 소통하고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메시지의 양은 급격히 늘어났지만 질은 문제가 있습니다. 휴대전화에 몇천 개의 전화번호가 저장되어 있고 수첩에 일정이 빽빽해도
막상 대화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는 것이지요. 진정한 소통이 없다 보니 소통할 수 있는 기회는 많아졌지만 오히려 소통에 대한 갈망은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33번. 34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도서관의 역사 전시실 개관을 알리게 되어 기쁩니다. 이 전시실은 조선시대의 기록 문화를 교육할 목적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조선은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기록 자료를 남긴 나라였습니다. 왕도 역사 기록을 볼 수 없었을 만큼 객관적인 기록과 보관에 큰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새로 문을 연 역사 전시실은 조선시대 역사관과 기록 절차, 보관 방법, 대표적인 역사 자료들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이 공간이 시민들과 청소년들을 위한 역사 교육의 장으로 널리 이용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오늘 이렇게 우리 도서관의 역사 전시실 개관을 알리게 되어 기쁩니다. 이 전시실은 조선시대의 기록 문화를 교육할 목적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조선은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기록 자료를 남긴 나라였습니다. 왕도 역사 기록을 볼 수 없었을 만큼 객관적인 기록과 보관에 큰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새로 문을 연 역사 전시실은 조선시대 역사관과 기록 절차, 보관 방법, 대표적인 역사 자료들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이 공간이 시민들과 청소년들을 위한 역사 교육의 장으로 널리 이용되기를 기대합니다. 35번. 36번. '다음은 교양 프로그램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박사님이 저술하신 1만 시간의 법칙이 요즘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요. 아직 읽어보지 않은 분들을 위해 소개 좀 해주시겠습니까? 1만 시간의 법칙은 어떤 분야든 10,000시간을 투자해야 전문성이 쌓이고 성공할 수 있는 기본 조건이 갖춰진다는 법칙입니다. 10년 동안 매일 3시간씩을 투자해야 10,000시간이 되는데요. 무조건 10,000시간을 채운다고 해서 성공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가령 악기 연습을 할 때 자신이 연주를 잘하는 곡만 연습하는 것은 전문가가 되기 위해 필요한 10,000시간을 채우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자신에게 익숙하고 편안한 것에서 벗어나 자기 앞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과 10,000시간 동안 마주해야 진정한 발전이 있습니다. 단순한 꾸준함보다는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려는 노력과 연습, 그것이 바로 성공의 관건이 된다는 것이죠. 다시 들으십시오.
박사님이 저술하신 1만 시간의 법칙이 요즘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요. 아직 읽어보지 않은 분들을 위해 소개 좀 해주시겠습니까? 1만 시간의 법칙은 어떤 분야든 만 시간을 투자해야 전문성이 쌓이고 성공할 수 있는 기본 조건이 갖춰진다는 법칙입니다. 10년 동안 매일 3시간씩을 투자해야 만 시간이 되는데요. 무조건 만 시간을 채운다고 해서 성공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가령 악기 연습을 할 때 자신이 연주를 잘하는 곡만 연습하는 것은 전문가가 되기 위해 필요한 만 시간을 채우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자신에게 익숙하고 편안한 것에서 벗어나 자기 앞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과 만 시간 동안 마주해야 진정한 발전이 있습니다. 단순한 꾸준함보다는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려는 노력과 연습, 그것이 바로 성공의 관건이 된다는 것이죠. 37번. 삼십팔 번. 다음은 대담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그렇게 엄청난 양의 곡물이 소의 사료로 소비된다니 참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이런 부분이 식량 부족 현상의 주된 원인이 되는 건가요? 물론 이렇게 가축에 의해 소비되는 것도 큰 문제이기는 한데 사실 더 심각한 이유로 볼 수 있는 것은 세계 식량 시장의 가격 결정 구조입니다. 세계 식량 시장에서 곡물 가격은 몇몇 세계적 곡물상들의 거래에 의해 결정됩니다. 곡물상들이 곡물을 대량으로 사들이면 가격이 올라서 그 곡물이 귀해지는 거죠. 곡물상들은 이렇게 매입한 곡물을 가장 많은 이익을 낼 수 있는 시점에 팔기 때문에 식량을 구입하지 못하는 나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식량 가격이 어떤 국제기구의 조정이나 인도적 배려 없이 그저 시장 논리에 의해 결정이 되고 있는 것이지요. 다시 들으십시오. 그렇게 엄청난 양의 곡물이 소의 사료로 소비된다니 참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이런 부분이 식량 부족 현상의 주된 원인이 되는 건가요? 물론 이렇게 가축에 의해 소비되는 것도 큰 문제이기는 한데 사실 더 심각한 이유로 볼 수 있는 것은 세계 식량 시장의 가격 결정 구조입니다. 세계 식량 시장에서 곡물 가격은 몇몇 세계적 곡물상들의 거래에 의해 결정됩니다. 곡물상들이 곡물을 대량으로 사들이면 가격이 올라서 그 곡물이 귀해지는 거죠. 곡물상들은 이렇게 매입한 곡물을 가장 많은 이익을 낼 수 있는 시점에 팔기 때문에 식량을 구입하지 못하는 나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식량 가격이 어떤 국제기구의 조정이나 인도적 배려 없이 그저 시장 논리에 의해 결정이 되고 있는 것이지요. 39번. 사십 번.
다음은 강연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오늘은 인간의 특성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인 거울세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울세포는 타인의 행동을 보고만 있는데도 마치 자신이 실제 그 행동을 하는 것처럼 반응하게 하는 세포입니다. 예를 들면 아기가 앞에 있는 사람의 행동을 따라하는 것도 이 세포 때문입니다. 사실 원숭이들도 거울세포가 있어서 간단한 행동을 따라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원숭이와 달리 인간의 거울세포는 뇌의 여러 부분에 분포하여 서로 체계를 이루고 있어서 인간이 고차원적이고 복잡한 행동을 모방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듣거나 보는 것 같은 간접 체험만으로도 그 경험을 자신의 것으로 습득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즉, 인간이 지식을 축적하고 문화를 세워나갈 수 있게 하는 기제가 바로 이 거울세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다시 들으십시오. 오늘은 인간의 특성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인 거울세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울세포는 타인의 행동을 보고만 있는데도 마치 자신이 실제 그 행동을 하는 것처럼 반응하게 하는 세포입니다. 예를 들면 아기가 앞에 있는 사람의 행동을 따라하는 것도 이 세포 때문입니다. 사실 원숭이들도 거울세포가 있어서 간단한 행동을 따라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원숭이와 달리 인간의 거울세포는 뇌의 여러 부분에 분포하여 서로 체계를 이루고 있어서 인간이 고차원적이고 복잡한 행동을 모방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듣거나 보는 것 같은 간접 체험만으로도 그 경험을 자신의 것으로 습득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즉, 인간이 지식을 축적하고 문화를 세워나갈 수 있게 하는 기제가 바로 이 거울세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41번. (42번) 다음은 다큐멘터리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지금 뒤에 보이는 것은 한 시골 마을의 둔벙입니다. 지금 빈 둔벙에 물을 채우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둔벙은 논에 물을 대기 위해 만든 작은 웅덩이를 말하는데요. 보통 겨울철에는 농사를 짓지 않아 물이 필요 없기 때문에 비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둔벙은 작물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물을 제공하는 기능 이외에 다양한 습지 동식물이 사는 공간이 되기도 합니다. 둔벙에는 주로 민물새우와 잠자리 유충 등 손톱보다 작은 동물들이 사는데 이러한 습지 동식물은 둔벙에 물을 빼면 물과 함께 사라지거나 말라 죽게 됩니다. 따라서 습지 동식물들이 사라지는 것을 막고 자연 생태계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겨울철에도 둔벙에 어느 정도의 물을 채우는 것이 좋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지금 뒤에 보이는 것은 한 시골 마을의 둔벙입니다. 지금 빈 둔벙에 물을 채우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둔벙은 논에 물을 대기 위해 만든 작은 웅덩이를 말하는데요. 보통 겨울철에는 농사를 짓지 않아 물이 필요 없기 때문에 비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둔벙은 작물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물을 제공하는 기능 이외에 다양한 습지 동식물이 사는 공간이 되기도 합니다.
둔벙에는 주로 민물새우와 잠자리 유충 등 손톱보다 작은 동물들이 사는데, 이러한 습지 동식물은 둔벙에 물을 빼면 물과 함께 사라지거나 말라 죽게 됩니다. 따라서 습지 동식물들이 사라지는 것을 막고 자연 생태계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겨울철에도 둔벙에 어느 정도의 물을 채우는 것이 좋습니다. 43번. 44번. '다음은 강연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오페라와 대중가요 하면 음악 중에서도 전혀 다른 장르로 여겨지는데요. 요즘 오페라 음악과 대중가요의 특성을 융합해서 새로운 무대를 보여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 파페라라는 새로운 장르가 생겨 큰 인기를 끌고 있죠. 두 장르가 만나 익숙하면서도 신선한 음악이 탄생한 것입니다. 이렇게 장르와 장르가 만나는 것을 콜라보레이션이라고 부르는데요. 콜라보레이션은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조화를 추구함으로써 새로움을 창조해냅니다. 콜라보레이션이 우리의 삶에도 스며든다면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예술가들이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포용한 것처럼 같음과 다름이라는 이분법적인 사고를 넘어서서 서로를 존중한다면 다양함이 조화를 이루는 사회가 될 것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오페라와 대중가요 하면 음악 중에서도 전혀 다른 장르로 여겨지는데요. 요즘 오페라 음악과 대중가요의 특성을 융합해서 새로운 무대를 보여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 파페라라는 새로운 장르가 생겨 큰 인기를 끌고 있죠. 두 장르가 만나 익숙하면서도 신선한 음악이 탄생한 것입니다. 이렇게 장르와 장르가 만나는 것을 콜라보레이션이라고 부르는데요. 콜라보레이션은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조화를 추구함으로써 새로움을 창조해냅니다. 콜라보레이션이 우리의 삶에도 스며든다면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예술가들이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포용한 것처럼 같음과 다름이라는 이분법적인 사고를 넘어서서 서로를 존중한다면 다양함이 조화를 이루는 사회가 될 것입니다. 45번. 46번. '다음은 대담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의료 산업은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전략 분야로 최근 여러 선진국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앞으로 이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텐데요. 우리나라의 의료 산업 현황은 어떻습니까, 박사님? 의사의 국제 경쟁력은 중상위권이지만 의료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당히 낮은 위치에 있습니다. 의료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이 낮은 이유는 현행 법규에서 의료 산업이 비영리 산업으로 되어 있어서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투자가 활발해져야 의료관광, 요양 같은 의료 서비스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데 말이죠. 의료 산업이 서비스 산업으로 바뀌면 투자가 늘고, 그럼 이에 따른 경쟁력이 높아져서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이 첨단 의료 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게다가 국내 병원의 해외 진출이 가능해져서 의료 산업으로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의료 산업은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전략 분야로 최근 여러 선진국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앞으로 이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텐데요. 우리나라의 의료 산업 현황은 어떻습니까, 박사님? 의사의 국제 경쟁력은 중상위권이지만 의료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당히 낮은 위치에 있습니다. 의료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이 낮은 이유는 현행 법규에서 의료 산업이 비영리 산업으로 되어 있어서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투자가 활발해져야 의료관광, 요양 같은 의료 서비스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데 말이죠. 의료 산업이 서비스 산업으로 바뀌면 투자가 늘고, 그럼 이에 따른 경쟁력이 높아져서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이 첨단 의료 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게다가 국내 병원의 해외 진출이 가능해져서 의료 산업으로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47번. (48번) 다음은 강연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요즘 지구촌 곳곳에서 물 부족 문제로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이제 곧 물 부족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는 예상은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심은 물 산업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물 산업 육성을 위해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바닷물을 담수로 바꾸고 하수를 처리하는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있고 그 기술을 해외로 수출하기 위해서도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좀 더 체계적으로 물 부족 시대에 대비해야 합니다. 물과 관련된 기업, 대학, 연구소의 핵심 주체들이 모여 물 산업 발전에 필요한 연구 개발을 효과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기반으로 신기술 개발, 마케팅, 자금 알선 업무를 수행하면 물 산업 발전에 시너지 효과를 낳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요즘 지구촌 곳곳에서 물 부족 문제로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이제 곧 물 부족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는 예상은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심은 물 산업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물 산업 육성을 위해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바닷물을 담수로 바꾸고 하수를 처리하는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있고 그 기술을 해외로 수출하기 위해서도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좀 더 체계적으로 물 부족 시대에 대비해야 합니다. 물과 관련된 기업, 대학, 연구소의 핵심 주체들이 모여 물산업 발전에 필요한 연구 개발을 효과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기반으로 신기술 개발, 마케팅, 자금 알선 업무를 수행하면 물산업 발전의 시너지 효과를 낳을 수 있을 것입니다. 49번. (50번) 수고하셨습니다. 듣기 시험이 끝났습니다.